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A 2대 2D가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다. 그렇지? 2대 3이래요. 얘가 2대 3이야. 그럼 풀이에 앞서서 20cm를 2대 3으로 비례 배분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8하고 12cm 맞니? 뭐 이건 했겠지. 그 다음 여기가 15cm고 16cm고 자, 여기가 20cm인데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이렇게 같은 거지. 2등분 하는 거잖아. 그럴 때 느낌이 딱 어때? 넓이와 관련된 조건을 이용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물어본 거는 여기를 물어보긴 했어요. 응? 물어보긴 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면 이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넓이가 같으니까 진짜 원칙적으로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풀어야 될 거야. 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16 빼기 x인 거 누가 보냐? 그렇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그냥 사각형이에요. 그냥 사각형은 넓이 공식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원래대로면 초등학교 때 내면 어떻게 했냐면 잘라서 풀거나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응?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필요 없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방식 두 가지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처음 풀 때, 나 이거 처음 봐. 그러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문제가 나눠서 구하건 방금처럼 잘라서 구하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방식 다 넓이를 식 세우는 게 좀 불편해. 왜냐? 모르는 정보가 너무 많아. 변의 길이도 너무 모르고 조건이 이거 같다는 것밖에 없고 여기 비율은 있긴 하지만 여기가 아무것도 정보가 없잖아. 다 16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건부적으로 넓이 세우기가 좀 곤란하다 이 말인 거야. 얘를 잘라서 구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이용해서 보통은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논리가 이거 아니겠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20이면 이게 높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이겠죠? 근데 저걸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 아직 필기하지 마. 이게 풀이 아니야.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건 시행착오. 시행착오가 뭔 뜻이야? 될 때까지 풀어보는 거지. 쉽게 말하면. 풀이 해볼 때 물론 시험 볼 때겠지만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배운 대로 하는 게 일단 기본이야. 했던 것 중에 뭐를 쓸 수 있을까? 근데 마찬가지. 이거랑 이거 넓이 식 세우는 게 곤란하다고요. 곤란해.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지. 얘는 왜 있을까?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거라는 거는 조금 느낌은 왔는데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도대체가 이거 넓이 같다는 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그럼 본질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야, 얘랑 넓이 같은 거지? 근데 자, 니네 시험 범위 중에서 넓이와 관련된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험 범위 내용으로 풀어야겠죠? 그럼 뭐를 써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밑변 넓이 공식으로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왜? 외우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봤더니 자, 밑변 넓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보조선을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저걸 그냥 외우세요면 되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왜 저걸 했을까? 저렇게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단순히 저걸 그어서 어떤 개이득이 있냐? 야, 여기서부터는 초등도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랑 넓이 같지? 근데 밑변 넓이 공식에 의하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밑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할까요? 삼각형에 보니까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 그려져 있네요.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에 의해서 몇 대 몇? 1대 1로 나눠져 있네요. 그 말은 우리는 뭘 쓸 수 있죠? 나눠진 두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겠지. 왜?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와 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야, 얘랑 넓이 같다 그랬잖아. 보라색 같대. 결론이 뭐야? 노란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겠지. 어렵지. 이걸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어. 어렵지. 그럼 푸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내가 단순히 이거 안 긋고 넓이를 직접 계산을 하려고 하면 식세우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했죠? 근데 이걸 쓰잖아? 굳이 이 두 개는 넓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노란색 S를 표시한 둘 다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에 뭐가 같다? 넓이가 같다를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자, 처음에 말한 거 여기가 X면 여기는 16 빼기 X인 거 괜찮죠? 그럼 노란색 S 직각삼각형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식은 매우 식 세우기가 편해요. 왜요? 이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8하고 16 빼기 X잖아. 그냥 식이 세워지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왜 그 시행착오를 보여줬는지 알겠어? 어? 이걸 외우 세우가 아니야. 그었더니 식이 세워지네를 열심히 고민하면서 발견을 해야지. 응? 아니 이거 아마 외워도 뭐해. 딱 이거 그림 바꿔서 나오면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돼. 그럼 그거 생각하는 거마다 다 그냥 하나하나 다 그럴 거야? 아 그건 아니야. 그런 공부가 안 돼. 평소에 풀 때 끈기가 필요한 거란 말이야. 밑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이 20이고 높이가 x죠. 맞아요? 됐네. 벌써 이건 x가 나오잖아. 된다고. 자, 그러면 32 빼기 2x 이건 날라가지? 자, 2x는 얼마냐? 분수냐? 7x는 30이죠? 제가 다음 거에서 7분의 32. 그러니까 니네가 쓰면서 잘 들어. 학교에서 시험 보면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문제가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걸 푸는 사람의 이제 노하우가 뭐냐고. 모든 걸 다 외운 게 아니야. 집중력, 끈기. 어? 내가 했던 문제는 높은 확률로 25문제가 나왔으면 20문제 이상은 해본 문제가 나와요. 분명히. 재수가 없어요. 20문제 정도. 예시잖아, 예시. 그러면 5문제. 최악은 5문제고 보통 2-3문제일 거야. 처음 보는 게. 그럼 그걸 다 틀려?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 3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 확보를 먼저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지. 22문제를 단시간 내에 한 문제당 1분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했던 거를 푸는 거니까. 실수 없이 푼다고 가정하면은 1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남은 3문제를 10분, 15분씩 각각 고민하는 거야. 난 항상 그렇게 풀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어? 선생님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시험지 풀어보면 시험지 나오면 처음 보는 문제가 있어. 근데 난 왜 맞췄겠어? 몇 찍어서 맞췄겠니? 어? 한 문제 시험 볼 때 막 30분 동안 고민한 적도 있어. 고등학교 때. 시험은 45분 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시험 어려운데 다른 22문제를 막 20분도 안 돼서 다 푼 거야. 그럼 어떻게 가능했겠냐고. 끈기 있게 엄청난 노력을 한 거야. 그럼 그래도 100점 못 맞아. 왜? 처음 보는 문제 틀리면 100점이 아니잖아. 100점이 다는 아닌데 남은 처음 보는 문제를 중학교 시험지랑 고등학교 시험지에 어떻게 풀겠냐고. 평소에 처음 보는 거 풀 때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서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긴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주제는 뭐겠어요? 끈기와 인내심이에요. 집중이요. 응? 이거를 내가 그냥 한 방에 찾았겠어? 아니야.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걸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시험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할 때, 복습교재 풀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얘네들한테 C단계 문제 풀 때, 쌤 같은 거 상난이도 풀 때 기출문제 오답 고쳐와 당일날 피드백 잘 안 해주잖아 내가. 오늘은 좀 하고 있지만 이유가 뭐예요? 틀린 거 집에서 다시 열심히 고민해서 답을 내와라? 아니야. 고민을 해봐라는 거지. 원래 시험 기간엔 양이 많아서 숙제가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걸 좀 많이 접하잖아요. 평소보다. 겁나 고민해야 돼. 하고 나서 다 해주길 바래? 안 늘어.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로 안 늘어. 베이스가 뭐가 중요해? 고민해보시는 거야. 집에서 고칠 때 고민해보셨냐고 해요. 안 했을걸요? 내가 아마 원리를 얘기해줘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은 거 나와도 못 풀고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는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그림의 구조를 바꾸면 또 못 풀어. 왜? 방식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계속 고민해서 시험 볼 때 빡 집중이라고 하잖아. 보통 빡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근성이 없어. 내가 말한 게 있지? 시험 볼 때 평소 버릇대로 풀어야 되니까. 문제 안 읽고 틀리는 사람들 시험 볼 때 반드시 틀립니다. 그 버릇대로 하니까요. 계산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 시험 볼 때 그 실수에서 많이 틀립니다. 알겠죠? 수학은 그게 되게 커요.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평소에 열심히 해야 돼.
시험 기간의 의미가 별로 없어. 생각보다. 그래서 원래 수학은 시험 기간에 뭐 해야 된다고 했니? 그냥 어려운 거 많이 풀어봐야 돼. 그게 되려면 시험 기간 전에 뭐 해야 돼? 유형서 풀이가 어느 정도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수학 시험 막힌 사람들 거의 특징이 라이트 센 유형 풀어봐 하면 오답 많아. 센 B 유형 풀어봐 하면 오답 많아. 생각보다. 그게 혼자 못 고쳐. 그럼 시험 못 보지. 그럼 변별력은 찍는 수밖에 없지. 계속 그럴 거야 앞으로. 지금 시험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앞으로 이제 대학 가기 전까지 모의고사까지 합치면 시험을 수십 번을 가야 돼. 수십 번의 시험을 계속 찍을 거야. 그렇게 고3 때까지 살면 나라도 수학 재미없을 것 같아. 아, 뭐라도 뭔가 좀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발전 100점을 맞아라가 아니야. 선생님도 수학 수능 100점 안 맞았어요. 나도 틀렸어요. 2개. 하지만 1등급. 나는 이과였고 문과 2개 틀리면 1등급 안 나와. 지금 물론 이제 문이과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께 문이과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 많이 했는데도 힘들어. 고등학교 거 얘기하는 고등학교. 수학은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럼 안 해야 되겠네. 이러라는 얘기가 끈기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고 싶어. 끈기. 난 수능 보는 전날까지도 문제 풀었어. 수학. 할 게 또 있어.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풀어보니까 막상 풀어보니까 다 같은 문제야. 그걸 스스로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 4년 남았잖아. 4년 반. 그치? 중요하게 긴 시간이다. 군대를 2번 반, 1년 8개월이니까 3번 갔다 온 시간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알겠죠? 바람직한 시나리오 뭐라 그래서? 중3 때까지 자기의 과오를 반성하고 부지런해주고 선생님 말 철석까지 다 듣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보면 중학교 때보다 시험 더 잘 보는 애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최상의 시기예요. 우리한테. 왜? 우리는 100점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방향을 이렇게 잡아요. 100점이 평소에 나왔던 사람은 그 성적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치? 우리는 그렇지 않아.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첫 시험이 성적이 더 잘 나올 정도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1점이라도. 현실은 어때? 대부분의 애들은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더 안 나옵니다. 저 중학교 때 시험 잘 못 봤는데 더 못 봐요. 그게 현실이에요. 알겠죠? 이제 고등학교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알겠지? 정말 갈고 닦아야 돼요. 장난 아닙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자, 답은 나왔지?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이 많으니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중3한텐 니네 끝났어라고 합니다. 끝났지. 걔는 11월에 시험 보고 11월에 시험 보면 끝이야. 몇 달 남았니? 2달 남았죠? 2달 남은 자와 1년 반 가까이 남은 자와 그게 아니지. 그나마 니네가 미천이 있는 거는 뭐예요? 시간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시간은 너네 편이야. 알겠어요?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시험 잘 보세요. 얘기 안 하잖아. 정신 차리고 니네가 어느 학원을 다니건 국어건 영어건 수학이건 그 학원의 담임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만 느는 거야. 알겠어? 성적 안 나왔다고 학원 탓하고 그만두고 응? 덧셈 너무 빡시게 한다고 쌍욕하고 다니고. 나 화장실 가면 학원 욕하는 애들 그렇게 많이 봐. 욕을 엄청 해. 영어 욕하고 수학학원 다니려봐 수학쌤 욕하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고 막 개 많다고 막 쌍시국자 물면서 쌍욕을 하고 있던데 보니까 통화하면서도 욕하고 엄마한테 수학선생님 욕하고 있던데 하고 끊을 거야. 거의 맨날 봐. 여러분들도 내 욕 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말 안 해도 욕은 하세요. 상관없어요. 내 앞에서 말하면 되지. 내 앞에서 하다 걸리면 뒤지게 혼나는 거지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보다 신세한탄 하는 거죠 뭐 사실은. 근데 내가 수업을 몇 년씩 해보니까 느껴지는 건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학원 선생님 말 안 들으니까 안 되는 거야. 다 그렇다고 다른 학원 가면 과연 될까요? 말을 안 듣는데 말 안 들으면 다른 학원 가도 그때뿐이야. 얘기 많이 했지 내가 이거. 학원 옮기는 건 니네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꿀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정해준 게 있잖아. 학원을 바꿀 거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 학원 가서 담임 선생님 말을 무조건 듣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고, 본인이 이 학원에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으면 바꾸세요. 그건 오히려 분위기 전환하는 면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 그런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학원 옮겨도 몇 달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 거밖에 안 돼. 그럴 거면 그냥 여기서 나한테 욕먹고 그냥 더 다녀. 그게 맞는 거야. 이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영어도 마찬가지야. 국어 다니는 사람? 국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원인이 뭘까를 자꾸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시험을 못 볼까? 왜 자꾸 이렇게 숙제를 많이 들을까? 평소 자기 모습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야. 알겠어? 선생님이 설명을 거지같이 해서? 과연 큰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설명을 거지같이 할까요? 그런 사람은 뽑지도 않아. 학원에서. 학원은 기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뽑아. 영어하고 큰데 다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다 프로야. 장난 아니야. 다 그 선생님들만의 노하우가 다 있고, 영어도 국어도 다 얘기해 주실 거야. 그럼 말을 들으면 돼. 내가 전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걸 모두 실천을 했는데도 성적이 이만큼도 안 늘었다. 그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만두시는 게 맞아요. 두 가지요. 두 가지. 나랑 안 맞거나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 방식이든, 아니면 따라가는 것에 말을 잘 들을 자신이 있거나. 그럼 옮겨. 부모님한테 엄마 다른 학원 가서 열심히 해볼게. 정말 허무맹랑한 뜨뜻미지근한 마인드로 학원 옮기지 마세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명심해야 돼. 이건 고등학생 됐을 때도 마찬가지. 알았어? 고등학생들 학원 옮기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왜 옮기겠니? 성적이 안 나올까? 성적이 왜 안 나올까? 본인이 문제예요. 나 고등학생도 해봤다고. 나 고3도 수업 해봤어. 수능 문제도 풀이 해봤어. 대화가 안 돼. 중학교 고, 야, 닮음이 뭔지 알아? 닮음이 뭔지 모르겠대. 이런 애들이야. 피타고라스 공식은 뭔지 기억하니? 고3인데 문과인데 공식을 몰라. 생각보다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쟤는 도대체 뭐부터 알려줘야 될까? 깜깜한 거야. 그래서 어떤 애는 진짜 나 완전 근성 있게 수업하거든. 이 문제를 풀 때 고등학교 문제라고 치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필요한 걸 다 써줘. 기억나? 안 나요. 나 설명해줄게 하고 한 문제 풀면 1시간이 지나. 그렇게 해서 알고 가면 되는 거잖아. 본인들의 4년 뒤 미래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치? 다는 기억 못해. 어떻게 니네를 다 기억해. 단원별로 주된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외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내심에서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가계의 동선의 교점이다. 이런 거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무게중심에서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중선의 교점이다. 그거는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너 뭐 많은 거 다 외우래? 생각보다 이게 1년만 지나도 몰라야 되나? 그래서 지금 중3 애들 도형 시험 대비 해보잖아. 중학교 2학년 닮음,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내외심 이런 거 섞여있는 문제 나오면 풀지를 못해요. 풀지를 못해요. 자꾸 잔소리도 하게 돼. 근데 모르는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야, 외심이 뭐가 기억나? 그럼 대답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게 쌓이고 고3 때 그 친구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걸 알잖아? 풀어요. 수능 문제라고 하면 다 어려워? 시험 보는 거 아니라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넘게 걸려서 풀어도 풀면 자기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수학을 안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막 수시 같은 거에 수학 안 들어가는 거, 수시 전형 찾고 앉아있고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수학 안 들어가는 전형이 좀 있거든. 그럼 그것만 찾아다녀야지. 얼마나 비겁잖아. 문과건, 이과건, 국영수는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특히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만할게, 얘들아. 니네는 이 잔소리가 아직 통할 시기야.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니네가 이걸 자꾸 풀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 아니야. 앞으로의 공부를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문제. 중학교 1학년 B단계에 있어요. 그냥 중1 문제예요. 중학교 2학년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자, 노란색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 정삼각형입니다. 써있지? 써있지? 내가 중1 때 합동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합동은 또 얘기할게.
어떤 변과 어떤 변이 같은지 적어도 한 세트는 찾으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합동 조건 중에 뭐를 만족할까를 조건을 보고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경험자의 테크닉. 정삼각형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반드시 거의 대부분 높은 확률로, 반드시는 아니야. 높은 확률로 합동의 삼각형 두 개를 찾는데, 두 삼각형이 노란색 변과 파란색 변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뭐라고? 노란색 변의 길이랑 파란색 변의 길이를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어요. 아, 무조건 아니야. 높은 확률로. 무조건이라면 내가 이걸 먹지. 봐라. 여기 있는 삼각형 중에서 노란색과 파란색 변을 하나씩 갖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봤더니 노란색, 파란색 갖고 있지. 맞아요. 노란색, 파란색 갖고 있는 또 다른 삼각형을 찾아보세요. 삼각형? 노란색, 파란색 갖고 있지. 이렇게 찾는 거야. 정삼각형 두 개 있으면 높은 확률로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다로 푸는 문제가 많았어요. 왜 과거형이야? 중1 때 그렇게 했거든요. 알겠니? 내가 괜히 방학 때 개별천사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의지가 있으면 학기 중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건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요. 주식으로 따지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왜? 시간 많이 필요하죠? 학원비 많이 나가죠? 그러면 성적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오거나 실력이 안 늘면 하이 리스크지. 그치? 그래?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성적은 안 나와도 돼. 사실. 응? 꼼꼼함이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좀 홍보하는 것 같아 좀 무한하긴 하지만 필요해요. 얘들아 사실. 학기 중이나 방학 때 이걸 하셔야 돼요. 사실은 웃지 말고. 아무튼 간에 나중에 뭐 시험 끝나면 내가 개별 면담도 할 텐데, 뭐 그걸 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시험 보면은 잘 안 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 조언도 해주고. 응? 조언을 했을 때 본인이 실천을 하고 안 하고 이제 본인의 의지야. 공부는 결국 본인과의 싸움 아닌가요? 집에서 공부하다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그거 다 의지 집중력 문제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야.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런 거 거들떠도 안 보죠. 당연히 해야 될 땐 해야 되니까. 자, 두 변의 길이 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변이 같나요? 나머지 변이 같으려면 이렇게 같아야 되겠지.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같다고 써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감으로 풀면 절대도 안 되겠죠. 그러면 난 아닌 것 같고, 지금 자 중1 버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대응변을 내가 누구 얘기하고 있어? 노란색, 파란색 얘기했지. 응? 자꾸 못 찾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노란색, 파란색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SAS 합동할 때 끼인각은 뭐였어요? 대응변의 끼인각이에요. 대응변의 끼인각. 표시해줄게. 첫 번째 삼각형의 끼인각은 이거 맞나요? 노란색과 파란색. 맞나요? 두 번째, 삼각형 A, B, D에서의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의 끼인각은 이거죠? 같나요? 같죠? 몇 도인가요? 모르지? 확실하게 아는 건 뭔가요? 여기가 60도인 건 알죠? 요각의 크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정확하게 같다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끼인각이 같다. 그럼 합동인 건 찾았어. 그럼 답을 구할 수 있어? 이게 다지? 네. 네, 이게 다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이제? 답을 구했잖아. 할 수 있겠어? 합동을 찾았으면 대응변, 대응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대응변은요, 여러분, 둘이 같겠죠? 이제 합동이니까? 그럼 대응각을 보시면 이거랑 이게 대응각이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게 대응각이지. 맞아? 아이고. 요게 되죠. 그럼 이거 어때요? 항상 말하지만 감으로 풀지 마요. 할 수 있겠어요? 고민의 시간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세계인걸이랑 이렇게 너무 다르게 그렸네. 상관은 없어. 어떻게 할래? 밥상 다 차려졌으면 고민을 해봐야지. 내가 어제 화목토 애들도 이게 딴 문 얘기는 한데 가만히 있길래 답답해가. 야, 답 안 말하면 집에 안 보내줄 거야. 가만히 냅뒀어. 그랬더니 대답하더라. 아무데 대답을 안 해. 어떻게 하실? 고민해봐. 1번. 중1 문제라 내가 지금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고민해. 저거가 P의 저거 같아요. X 각도가 조금만 소문자 A 두 개야. 소문자 B 두 개 구한 거랑 맞춰줄 수가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계속 봐. 계속 봐야 돼. 모르겠어? 이게 60도 맞지? 3번인가? 자, 보세요. 중1 문제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거 많이 틀렸어 작년에. 자, 이건 아니? 그래서 1학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그림 기억나니?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기 안에 삼각형이랑 갑자기 화이트랑 같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를 구하세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1학년 때 어떻게 풀었냐 연결 했을 때 두 삼각형을 했어. D랑 같아가지고 둘이 막꼭지가 같죠? 그럼 원리가 뭐였어? 두 삼각형의 억각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삼각형의 넓이랜다. 두 삼각형에서 봤을 때 둘이 막꼭지가 하나 같으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지. 주의점 억각 같다 쓰면 안 됩니다. 평행선이란 보장이 없잖아. 그거야말로 감으로 푸는 거야. 안 돼. 근거 없는 풀이 절대 안 된다니까. 틀린 거야. 그러면 D하고 E 합이 1로 2, 4 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A, B, C, D, F, G 더한 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넓이랜다. 가계합과 같겠지. 삼각형이지. 340도. 아이디어가 뭐야? 확대해서 보여줄게. 평행하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D 더하기 2의 합이 X 더하기 Y의 합과 같다고. 찾아보자. 안 보이지. 막꼭지가 자 구하는 게 X 여기잖아. 여기. 잘 봐. 얘네들이 무슨 구조야? 항상 그림은 분석이잖아. 막꼭지가 같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봐? 이거랑 봐.
보여요? 막꼭지가랑 같이. 네? 그럼 요거대로 쓰면 잘 봐. 60도 더하기 스몰 a가 x 더하기 스몰 a랑 같겠죠? 좀 길게 늘어나 있어서 그렇지 이거랑 똑같다고요. 응? 네? 원래대로면 합동인 걸 모르면 이거 더하기 자 a 더하기 60도가 얘랑 얘랑 같은 걸 모르니까 합동인 걸 모를 거 아니야 애들이. 어? 그러면 뭐 이거 아무게 그냥 뭐 b 여기 b 써서 그렇긴 하지만 b를 썼어. 그럼 b 더하기 x랑 같은 거지. 이걸 쓰면. 근데 합동을 이용했더니 이 둘이 서로 어때졌어? 같아졌다고. 그러니까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x가 60도가 된다. 어렵지? 이건 중1 문제는 약간의 실력 심한 문제긴 해. 근데 2학년 시험지에 그대로 낸 거예요. 지금 풀이에 2학년 때 공부한 지식을 썼나요? 전혀. 중1 문제라니까. 작년에도 이랬잖아. 올해도 아마 이럴 거야. 그냥 중1 때 공부 안 해놓은 게 있으면 시험 때부터 삐까덕 하는 거야. 아니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내더라고 선생님이. 오케이? 좀 어렵지? 기억이 안 나서 어려운 거예요. 찾는 것도 어렵지. 그치? 자, 다음 그래서 60도. 정리됐죠? 넘어갑시다 그러면. 10회 호기 중 오늘 본 거. 저번 걸 먼저 할까? 저번 걸 먼저 할까? 10회는 어쩌면 고쳐오는 거 수지로 나가니까 접수는 받아나가는데 좀 고민 좀 해와. 틀린 거. 12회 먼저 보자. 긴 문제가 작살이 났네. 29초 24까지. 하하. 20번 보세요. 161쪽에 20번이죠? 자, 고천중 1차 함수부터 시험범위잖아. 딱 니네 학교 시험 문제. 물론 교과서 수준으로 낸다고 했지만 시험지는 받아보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보면 1차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거기 있는 직선 AB가 1차 함수잖아요. 맞죠? 함수와 콜라보가 된 문제입니다. 아 그럼 나는 함수가 시험범위 안 되니까 이거 안 나오겠네. 어휴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함수가 시험범위가 아닌 사람은 시험을 이미 봤잖아 1학기 때. 그럼 이렇게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 오히려 시험범위가 아니었던 사람이 이걸 풀면 함수 까먹어서 또 틀리겠지. 오케이? 내가 자꾸 개별 클리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클리닉을 꼭 하세요가 아니라 복습을 해야 돼요 사실.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말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안 하는 일만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다 해야 돼요 사실. 다 해야 돼요. 방학 때라도 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필요하면 해야 돼요. 좀 본인 스스로 좀 발전을 꾀하고 싶으면 진지하게 고민해봐. 이런 거는 그런 게 있는 거야. 3일 내내 보충화하면 힘든데 3일 내내 개별 수업 더하자 하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수업의 일환이 되거든요. 보충과 수업은 많이 다르잖아요. 보충 강제로 끌려오는 거고 둘 다 강제로 끌려오는 건가? 뉘앙스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하세요가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하겠습니다. 1차 함수 때 배웠던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자 얘는 일단 뭐니? 내접원이니까 내심이죠 내심. 맞아요? 내심이죠. 그러면 중심 내접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게 사실은 원래대로면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이기 때문에 여기 정사각형인 건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근데 이게 교묘하게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옮겨 그려놨죠. 그럼 개념적으로 보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맞아. 왜냐하면 중학교 개념에는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나와요. 어디에서? 개념서에서. 근데 이건 왜 나왔을까? 시험 문제니까요. 개념적으로는 언제 나오나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오케이? 나중에 언젠가 우리 고등학교 또 하겠지? 그때 가면 얘기하겠지만 고등학교는 도형을 자 직각삼각형이나 원이나 좌표 평면에 그렸죠. 그럼 이론상
삼각형을 나타내는 식을 세울 수 있고 원을 나타내는 식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고등학교 도형은 그냥 도형을 해석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고등학교 땐 도형 해석하는 건 기본이고 식으로 나타내서 분석해야 되니까 그게 식이 다 뭐야? 함수 그래프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난 도형을 잘 못했다. 어? 난 함수를 잘 못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도형 들어가면 그냥 죽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가 돼버리니까. 와, 숨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잘해야 돼 얘들아. 도형이라도 그래프라도. 진지하게 들어. 알았지? 아직 시간이 남았어. 지금 우리 도형을 열심히 하고 있잖니? 이거라도 열심히 한번 해봐. 미천이라도 있어야 지치지 않게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나라도 힘들겠다. 그게 꼭 수학이 아니야. 열심히 합시다 그러니까. 하자. 그럼 난 이렇게 할게요. 식이 있으니까 해석도 해야겠죠. 직각삼각형이고 원이 있으니까 도형에서 썼던 이 도형 문제 풀 때 썼던 성질도 써야겠죠. 그럼 우리는 뭘 알아? 반지름 구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거 문제를 바꿔볼까? 중학교 문제는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순수 중학교 문제면 아니 좌표 평면에 삼각형을 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왔겠죠. 그치? 변의 길이 써있구만. 내저번에 반지름 구하세요. 내저번에 반지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풀이 몇 가지라고 했었어? 2가지라고 했었어. 내가 싫어하는 넓이 공식을 써서 푸는 방식과 또 하나는 뭐였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식, 접선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를 쓰는 방식이 있었어요. 직각삼각형 한중으로는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며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내저번의 반지름과 같습니다. 하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 뭘 쓸까만 고민하는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했던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면 이건 사실 고등학교 시험 학교에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야. 컨셉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야. 해석기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건데. 자, 무튼 좌표를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노답이긴 하죠. 함수 까먹었으니까. 자, 봐라. 이것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또 중학교 1학년 얘기부터 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럼 풀이 되게 길어져. 할게. 필요하니까. 야, 잘 들어. 니네 이렇게 나오면 풀이를 했다 치자. 할 수 있었다 치자.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만 내가. 이걸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이 문제와 이 문제에 있고 없는 조건이 뭐예요? 변의 길이가 없죠. 변의 길이가 없어. 그럼 구할 수 있어야 돼.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죠? 가장 최근에 한 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할 때 1차 함수 문제에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유형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랑 그때 수업했던 사람이 사실 그때 시험 대비를 하긴 했지. 니네들은 시험 대비를 그때 함수를 안 했으니까 실제로 그 수업을 들은 사람은 네가 언제 왔냐? 기말고사 대비했지 나. 그럼 2명만 들은 거네. 좌표 평면에서 선분의 길이를 계산하는 노하우를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다 잘라놓고 필요한 것만 얘기하자. 일단 좌표를 다 구해야 돼요. 오케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좌표를 구해야 돼요. 출처가 어디냐면 중학교 1학년 정수와 유리수 수직선에 나오는 거예요. 아 자꾸 옛날 얘기 할 수밖에 없지? 못 믿겠으면 찾아봐. 네이버라도. 나와. 수직선에서의 선분의 길이 계산하는 방법 뭐라고 써있어? 여기 좌표가 3이야. 여기 좌표가 1이야. 몇 칸 떨어져 있어요? 2칸이죠. 왜 2칸이에요? 세서? NO!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3 빼기 1에서 구하라고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나오는 거야. 그대로 하면 돼요. 자, 봐. 3하고 1이라는 좌표를 알아야 차를 구해가지고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됐슈? 너 좌표를 알아볼래? 안 구해놨잖아. 그래서 좌표 먼저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왜 해야 될까에 대한 근거는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요. 수학 공부가 다 이래. 수학 공부가. 예전에 했던 걸 모르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하지? 모르겠다. 그냥 외우자. 이렇게 되면 공부가 망하는 거야. 알겠어요? 까먹은 건 문제 풀면서 기억을 이제 복구를 자꾸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주요 조건만 기억해서 푸는 거지 일단.
자, 따라서 나는 뭘 구하겠다? 좌표 3개를 다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1차 함수 때 뭐라고 공부했어? x 절편이라고 공부했어요. 오케이? x 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얘기할게. 니네 함수 시험 범위 사람도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 얘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0이라고 공부했었어. 응? 그럼 이 좌표도 반드시 무슨 좌표? y좌표가 0이며, 자, 이 좌표는 태생적으로 방정식의 해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죠? 너무 목 아프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직선 자체가 점들의 모임인데 그 점들이 출처가 뭐였냐면 그건 태생적으로 방정식이거든요.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뭐야? 해를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건 니네들의 수학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잘 들어. 처음 듣는 사람도 잘 들어. XY에 관한 1차 방정식.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이 X, Y를 사용하고 있는 방정식 하나가 있으면 이 방정식의 해는 구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해서? 너무 많아서 못 구한다고 공부했어요. 그래,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해를 X가 뭐고 Y가 뭡니다 라고 다 써제껴 내려가면 너무 많으니까 해 구하다 늙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해를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를 좌표 평면에다가 X좌표, Y좌표 순서상으로 좌표로서 다 찍어서 점들을 모두 다닥다닥 다 연결해 봤더니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연립방정식 얘기랑 1차 함수 얘기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인간들은 이 직선이 직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뭘로 보여야 돼? 방정식의 헤드를 모아놓은 거야. 기존 멤버들은 나 이거 굉장히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건 까먹으면 벌 받는 거야. 고2, 고3 애들이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어떤 최악의 공부 방법이 생겨? 그래프 위의 점은 대입이라고 외웠단 말이야. 왜 그래프 위의 점은 대입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냥 외웠으니까. 위의 점은 대입이라고 외웠어.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 반성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러지 마세요. 왜 대입할 수 있죠? 해는 해라 그랬잖아 방금 내가. 해는 대입할 수 있다는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거였단 말이야. 또 물어볼까? 방정식에 해는 왜 대입할 수 있니? 또 모르겠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말이 길어지니까 생략할게요. 방정식에 해는 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래프 위의 점이 곧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무슨 말은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그래프 위의 점은 대입할 수 있다. 중일 얘기야. 중일 얘기고 함수 대비할 때 또 했었어요. 그럼 대입을 해. y에다 0을 넣어. 그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하자. x축 위의 점은 무슨 좌표가 0이야?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그걸 대입하면 x좌표가 나오고요. 그게 x절편의 좌표입니다. 자, 뭐 이건 y절편인데 뭐 지금은 구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나 뭘 안 쓴 것 같은데, 점 A의 x좌표가 10이라고 써있네. 여기 10이네. 그럼 이 좌표는 10,0이겠지? x좌표, 미안, y좌표 0이라 그랬잖아. 오케이.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1학년 얘기 또 합니다.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좌표가 똑같죠? x좌표가 똑같죠? 왜? 또 1학년 얘기라고 좌표의 개념이 뭐였죠? 특정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수선의 발 10하고 만났잖아. 10. 여기가 10이라는 거잖아. 응? 수선의 발의 숫자가 x좌표, y좌표라고 공부를 했었다고. 90도 표시돼 있지. 그럼 이게 뭘 준 거야? 좌표 개념을 써라 라고 준 거야. 이 점에 무슨 좌표야? x좌표야. 지금 내용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개별 클리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하세요는 아니야. 굉장히 힘든 거야.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니? 방학 때는 좀 하면 좋긴 해. 나중에 얘기할게. 예비 중3 때 공부 좀 하셔야죠. 연장 수업하는데 뭐 수업을 또 하라는 거야? 그럼 뭐 난 할 말 없어. 솔직히 말해. 의지가 없으면 하면 안 돼. 미안한 얘기인데.
시간 버리고 돈 버리는 게 최악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본인의 의지가 1순위가 돼. 내가 뭐라도 해줄게. 꼭 클리닉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클리닉만 답은 아니야. 공부할 수 있게 내가 자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혼자 안 되면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x좌표가 10입니다. y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얘도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방정식에 해 맞나요? 대입할 수 있다. x에다 10 넣어. 숫자 맞지? 50. 아, 5네요. 5. 맞지? 그럼 2, 10,5 구했다. 지금까지 한 게 순수 함수 개념이에요. 그럼 이걸 모르니까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됐슈? 두 번째, 좌표를 왜 구했다고 하죠, 선생님이? 아까 내가 여기다 지워버렸지만, 야, 어디내가 풀었던 그림과 지금 나와 있는 그림 무슨 차이가 있냐? 변의 길이가 없다. 이제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수직선에서 양 끝에 무슨 좌표? 두 점의 좌표의 차를 계산하면 그게 선분의 길이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좌표표면은 x축, y축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좌표가 x좌표와 y좌표로 나눠져 있는데, 변의 길이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변의 길이는 x축 방향으로 생긴 선분과 y축 방향으로 생긴 선분 두 종류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생겨먹은 게 좌우지, x축 방향이지, x좌표, x축 방향이지. 그럴 때는 변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 x좌표 길이만 차를 계산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차 얼마? 12. 두 번째, 높이를 구해봅시다. 위아래죠. 위아래로 뻗은 건 x축이야? y축이야. 그럼 y축 방향으로 뻗은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 y좌표 길이만 차를 계산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어. 자세한 설명을 못한다 지금. 자, 일단 이게 모락중학교 시험지다 보니까 피타 개념을 같이 써서 풀게끔 나왔는데 5하고 12가 있으면 피타고라스의 수에 의해서 13이라고 외웠었다. 이건 그냥 적어놔. 참고로 이 길이는 x축 방향도 아니고 y축 방향도 아니지. 기울어져 있지. 기울어져 있는 선분의 길이는 계산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피타 써서 풀라고 나온 거예요. 자, 드디어 우리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나오죠. 그럼 이제 내 저번에 바지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시간 관계상 니네가 좋아하는 넓이 공식 쓰겠습니다. 전체 넓이는 12 곱하기 5 나누기 2 맞니? 그럼 얼마야? 30. 딱 봐도 복잡하지? 함수랑 도형 같이 쓰는 거니까 어려운 거야. 간단한 문제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낸다고 요즘은 하나라도 다 틀릴 거냐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머리를 끄집어 내가지고 어떻게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못 풀어도 계속 그런 근성을 키워나가야지. 아니 어려운 걸 뭐라도 하나도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야 성취감도 생기고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냐 계속 찍을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 알겠니? 자, 그러면 전체 넓이 30인데 내 저번에 반지름을 스몰 i라고 했을 때 넓이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내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 합이었죠? 이건 알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30? 30 맞지? 말은 얼마? 2죠? 구했어. 근데 답은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라 좌표 구하는 거지. 뭐의 좌표? 이 녀석의 내심의 좌표 구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보통 우리가 풀었을 때 반지름 구하세요, 길이 구하세요, 각 구하세요. 근데 내심 문제인데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어려워 이거. 고등학교 문제라고 해도 된다니까. 반지름이 2인 거 알았잖아 얘들아. 그럼 이 좌표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더해요? 이렇게 빼가지고 뭘 빼요? 1,2 1,2가 어딨어? 3번에 어? 얘기를 해봐 한번. 3번에 틀려도 되니까. 3분의 3 어디 있니? 아니 3번에 답이 8,8,인데 그건 답이잖아. 8,2 맞아. 답이에요? 8,2 맞아. 왜 8,2냐? 10,000 그래 얘기해봐. 2개 빼면 왜 빼? 맞아. 왜 빼? 위에 저 뭐야
이건 음의 방향이잖아. 그럼 작아지죠? 뭐가 작아져요? x좌표가 작아지겠지? 내가 수직선 공부했잖아.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가면 숫자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지죠? 왼쪽으로 가면 x좌표가 작아지겠죠? 얼마나 작아져요? 이거 정사각형인 건 알고 있지 않니? 두 칸 작아지겠죠? 두 칸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다음 y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저 이전 기준으로 보는 거 잘했습니다. 올라갔잖아. 올라가면 커져 작아져. 그래 두 칸 커지겠지. 그래서 원래 좌표가 0이었는데 2가 돼. 됐어요? 8,2 어렵죠? 꼭 영상을 봐야겠지? 집에서 오답 정리할 때 다시 봐. 잔소리 팍팍 넘기고 좀 설명해주는데 뭐 잔소리가 들리지 뭐, 그치?